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다 대통령 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네. 경제가 어려워진데 내가 어려워지냐. 이게 다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즉 대통령의 언어는 증오나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윤석열 대통령의 국한된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국정이라는 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윤 대통령이 좀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고 정제하고 좀 저렇게 감정적으로 뒤집어 엎는 게 옳으냐?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 정치가 이건 굉장히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의를 좀 해볼까요?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치러진 지 오늘로 112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취임식, 용산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장관 및 고위공무원 인사 등을 해왔는데요.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좀 보였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박지원 대표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네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인사. 이게 검찰공화국을 만들어가고 실력 위주로 해서 특정 지역과 여성을 배제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인사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요즘 신선하게 느껴지는 도어 스태핑. 네. 이거 반드시 실수한다. 지금 계속 실수가 연발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 경제 물가 문제에 대통령이 치중하셔야지, 만약 사정 위주로 하면은 굉장히 높은 국민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경제는 폭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과거에 정치 경력을 쌓고서 대통령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사실상 본인 준비가 뭐 돼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단기간 내에 제가 선거에서 당선됐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자기가 좀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또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써야 되는데 그게 별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의존하는 모습인데 정작 대통령은 많은 분야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말씀들 이제 나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정치 이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뭐 국회의원 경험이라든가 뭐 기타 행정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검찰에서만 30년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검찰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포괄적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이제 그 검찰에 아직도 좀 의존하거나 또는 검찰 중심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 하시는지 좀 더 말씀 주시죠. 이상입니다. 물론 검찰에 쭉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좀 이러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걸 좀 알아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당뇨를 이렇게 짜는 과정에서도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또 윤 정권은 이른바 보수 정권 아닙니까요? 그럼 정부 내에서 큰 흐름은 보수 정책으로 가더라도 그 어떤 분야 같은 데에서는 좀 그쪽으로 가서는 좀 그쪽에 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 환경, 여성 같은 이런 데는 좀 보수로 가는 큰 흐름에 좀 분야마다라도 좀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뭐 제 생각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개 보면은 국회의원도 쉽게 되는 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 군사혁명을 하신 분들은 자기 목숨이라도 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다 대통령 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충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취임 16일 만에 순서대로 국세청, 경찰, 검찰, 군, 국정원 이 5대 권력기관의 인사를 전광삭화처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치중한 게 검찰 인사예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다 배치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검찰은 기수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기수끼리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상 초유의 검사 인사가 한 700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상당히 비판적이더라고요. 저는 내용을 안 보았지만은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이상돈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견제도 할 수 있고 자기 식구가 아닌 그런 인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또 도스태핑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아침마다 출입 기자들과 즉석 문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좀 특이한 답변들이 이제 꽤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꼽자면 전임 정부를 언급한 일이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이나 화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간단히 말씀 들어보고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종래적인 정치 문법으로 볼 때는 조금 굉장히 아니다고 보지만은 타격도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의 국한된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국정이라는 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윤 대통령이 좀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고 정제하고 좀 정책 발표 같은 것도 사실상 지금 저기서 나온 얘기가 원전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렇게 이념화시켜서 탈원전이 많으냐. 뭐 그거 잘못됐다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배란가 다 뒤집어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뒤집어 엎는 게 옳으냐.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 정치가 이건 굉장히 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원전 문제도 오늘 전기세, 가스세를 올렸지만은 내가 올리냐? 경제가 어려워진데 내가 어려웠냐? 이게 다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인변 출신으로 도배질을 했다. 5년간 바보짓 했다. 이런 극단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즉 대통령의 언어는 증오나 혐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와 통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런 언어는 좀 과거 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